함께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49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개발 작가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잘 표현한다는 거는 어떻게 어디 가서 인터뷰를 잘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표현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자기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기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앞에 나가서 말을 잘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근데 일부분이죠. 왜냐면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평생 학습 시대라는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평생 자기 표현의 시대다. 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갑의 자리예요. 네.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자리는 을의 자리예요. 아, 그 자기 표현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을이라고 말하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그 가슴 속에는 나는 아직 배워야 될 존재, 그리고 나는 지금 자격증이 필요한 존재,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련을 하고 난 뒤에 갑이라는 자기 표현의 수단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 자기 의도한 바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렇죠. 네. 그런데요, 그때쯤 되면요, 그 시동을 한 1년 동안 걸지 않은 자동차를 한번 비유를 해보죠. 네. 시동을 한 1년 동안 걸지 않은 자동차는요,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시동을 특수한 방법으로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가 계속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바꿔 말해봅시다. 자기 표현은요, 어느 순간에 팍 하면서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육이나 대학이나 대학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자기 표현이 가능한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다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기 표현이란 부단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표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평생 교육의 시대라기보다는 평생 자기 표현의 시대로 명명해야 된다. 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인간을 자기를 표현할 때만이 행복하거든요. 네. 자, 인간의 원형적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종류의 사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사람, 원시인들. 원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시인들은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원형의 문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태블릿 PC도 없고 또 그 뭐죠? TV나 각종 오락 게임기도 없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뭐 가릴 곳만 가린 그 벌거숭이의 몸으로 그들이 즐겼던 것이 바로 원형적인 자기 표현인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춤을 추거나 아니면 벽화를 그리거나 본인들끼리 무슨 이야기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겠죠. 노래를 했거나 집단적으로 어울려서 파티를 했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먹거나 한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경험, 어떻게 하면 사슴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경험에 관해서 나눴을 것이고, 맞죠? 아이들은 거기서 공기놀이를 하거나 돌을 던지면서 놀았을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총체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이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즐김을 끊임없이 표현해내는 건강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 억눌리면 어떻게 돼요? 무표정해져요, 사람이 표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대응할 때도 밝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도제식 교육, 즉 칠판식 교육은요, 인간을 자기 표현을 상실하게끔 만들어요. 일방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학습만 하니까요. 마라톤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마라톤이라는 자기 표현이 있어요. 41.195를 뛰는 자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41.195를 뛴다라는 것은 자기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자기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제식 교육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1년 동안 너를 41.195 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겠어. 자, 그래서 41.195를 뛸 때는 팔은 90도로 들고, 발은 뭐 뒤꿈치나 앞꿈치부터 먼저 닿으면서 사뿐사뿐하게 뛰어야 돼. 처음에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다가, 옆에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를 악물고 그를 이겨야 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팔의 각도는 몇 도입니까? 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1년이 끝나고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라톤이라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탄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은 마라톤을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1.1. 뛸 수는 없는데 표현은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41.195를 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은요. 뛰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표현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전 개인적으로 수영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수영의 90%는 지구력이에요. 계속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0%가 영법이에요. 자, 영법만 완전히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물에 뜨는 법,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만약에 나의 최종적인 꿈이 지금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작가가 꿈이라면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문학 수업을 받기 전에 우선 쓰면서 가야 그 쓴다라는 자기 표현의 원형의 즐거움을 이해해야 끝까지 배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지 두려워서 자기 표현을 머물고 있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을 졸업하면 혹은 작가 수업을 마치면 하겠어라는 것은 이미 자기 표현의 벙어리가 된 뒤라는 거예요. 네. 자기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최종 꿈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표현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요리사는 요리라는 자기 표현을 할 것이고, 목수는 어떤 완성된 재료를, 완성된 집이나 완성된 가구를 놓고 자기 표현을 할 것이고, 또 기타 등등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표현의 원형에 가까운 즐거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이제 배움에 전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우선 절반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자기 표현의 즐거움에 빠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표현을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 없이 끊임없이 학벌을 쌓아나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죠. 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내가 과연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부터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돈이 한 그러니까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겼어요. 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난 뒤에는 한계 효용 이론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지루하게 느껴져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즐거운 거라면 저 이런 거 안 찍는다니까요. 왜? 그런 즐거움에 푹 빠져버리지. 뭐하러 이런 걸 해요? 그런데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적인 것은, 내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한계 효용에 부딪혔어요. 뷔페 식당에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며 좋은 차를 더 이상 타도 재미가 없으며 아무리 멋진 여자와 성관계를 해도 재미가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욕구의 분출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표현에 분출하는 욕구를 당신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다, 안 넘치다를 감안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돈이 1,000억 원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모두 다 채워졌을 때를 상상하시고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아무 의미 없이 페이스북 돌리고 이런 행동을 다 빼고 혼자 있을 때 가장 고독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거 말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 표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기 표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있는 거죠. 자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하, 나는 이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교육의 상하탑에 끊임없는 탑을 쌓아나가면 무슨 바벨탑도 아니고 끊임없이 쌓아나가다 보면 너는 거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을 하라 하면 그 순간에 무엇이 자기 표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표현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기 표현은 우리를 멋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안민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공자가 했던 말, 정명사상인데요. 네. 정명사상이라는 것은 정명,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뭐뭐답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뭐답게라는 것을 막 강요해가지고 너는 아빠 나와야 돼. 어? 엄마 나와야 돼. 아들 나와야 돼. 학생은 학생 나와야 돼. 라가 아니에요. 자기 표현을 하다 보니 아빠다워지는 것이고 학생이 배움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인다워야 된다는 것은 정명의 진짜 의미는 그냥 강제로 아빠다워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기 표현을 하는 단계에서 그 역할에서 충실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룰 때 태평성대가 온다라고 안민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요. 네. 자, 임금이 임금답게 행동하고 신하가 신하답게 행동하고 백성이 백성답게 할 것 같으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안민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공자가 말하는 정명사상. 공자가 말하는 정명사상의 핵심에는 바로 자기 표현이 네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평생을 자기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억지로 내가 아빠가 됐어. 억지로 엄마가 됐어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 신나는 여행, 그것은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것이며 교육을 넘어선 평생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고 생명력입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